네, 원인학원 대표 손빈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요즘에 입시 흐름을 좀 파악해보고, 어머님 댁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입시 흐름을 좀 파악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이 흐름 속에서, 시험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제도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중등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천지현 원장님이 이제 뒤에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일단 보면 2021년 입시는 작년 입시죠. 전형을 간소화했다 그랬는데 재입제도를 보면 그 다음에 재입제도 개편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3 사이에 이제 재입제도가 개편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중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입제도의 공정성 방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입제도 변화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1은 재수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028년부터 대입제도가 고교 학점제와 미래형 수능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초6부터는 보면 본격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직면하는 그런 입시가 되기 때문에 중3은 재수하면 이때까지였던 그런 어떤 제도 바뀌는 거하고는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되게 좀 유념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8년 고교학점제과 미래형 수능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재수생을 없애는 거예요. 재수생, 삼수생이 시장 낭비라고 봐가지고 재수생을 제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니까 그런 체제를 없애겠다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1 사이에서 재수라는 거는 조금 선택지 안 주고 이제 준비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이 뭐냐 그러면 대입 전형 자료가 공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부모의 배경이 많이 작용했고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이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대학교 입장에서 또 보면은 그 고교 등급제라 그러죠. 그 알게 모르게 특목고 지원을 많이 해줬다 뭐 이렇게 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게 공정성 강화 방안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이제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을 하게 됩니다. 수능을 40%까지 늘리고 사배자 선발을 10% 의무화하게 되죠. 그럼 결국 말하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은 문제점이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을 전부 다 계산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비교과 영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에서도 보면은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도 전부 다 없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변별력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변별력.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되게 힘들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게 수능으로 뽑는 게 아까 말했죠. 40%고 그 다음에 학생부 60% 뽑는데 이때까지 입시 메뉴판은 4개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정시로 뽑는 수능 전형이 있고 세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네 번째가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일단 어머니 때는 논술 전형이 거의 없어질 거로 보이는데 서울대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보면 수시에서 서울대가 이때까지 한 80% 정도 뽑았거든요. 그리고 이 정시에서 한 20% 정도 뽑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게 정시를 한 40%까지 늘리라고 하죠. 늘리라고 하니까 수시를 60% 줄이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봤던 비교과 활동 전부 다 보지 마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그리고 수능 과목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택 과목으로 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 변별력 확보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서울대는 이걸 두 개를 합쳐버려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버리는 전형을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연고대는 보면 이 교과 전형에다가 수능 체제를 높게 걸어버리는 그런 전형으로 바뀝니다. 대학교마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아마 테스팅하는 작업들이 나타나겠죠. 한쪽에는 공정성을 주장하지만 한쪽에서는 대학 당국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뭐냐 그러면 이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보면 서울대부터 한번 보면은 서울대는 어떻게 전형을 만들어 버리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2021년에 보면 서울대가 보면 수시를 76.8% 뽑았고 정시를 23.2% 정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올해 수시 70, 정시 30% 뽑는 거죠. 그럼 문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학생부로 들어간 애들이 100명 중에 70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로 들어간 애가
30명이다.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다가오시죠. 단순하게 다가오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은 누가 가냐? 그럼 현역이 가죠. 현역. 현역은 재학생이 가는 거죠. 얘들은 누가 가냐? 그럼 서울대에 보면 이 재수생 비율이 거의 60%, 재수생, N수생 비율 이상이 60% 이상 육박하기 때문에 현역은 한 40%밖에 못 갑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기서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수시가 60% 되고 정시가 40% 되죠. 비교과 같은 거 없앴다 하더라도 서울대는 보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학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해낼 거예요. 아마 학생부 종합을. 그 서울대가 서류를 통과시킬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파악해보면.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안 받으라도 잘 뽑아낼 것 같아요. 우수한 애들을. 근데 이제 정시를 40% 만드니까 서울대에서 40%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지균이라는 전형을 아까 10% 이상 추천한다고 했죠. 그 지균 전형을 추천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에서 보면은 수능 80%, 그 다음에 그 학생부 20% 결합시키죠. 그럼 이게 변별력이 있니 없니 난리가 났는데, 원래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그 서울대 의대 시험 봤는데 사례 A라는 거하고 사례 B라는 게 있었는데, 이 위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이제 원점수를 3점짜리 하나 틀리고 수학 다 맞고 과학 다 맞았어요. 과탐 1, 2를 다 맞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친구는 국어 2점짜리 하나 틀렸고, 그다음 생물도 하나 틀렸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누가 붙었냐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애가 두 개 틀렸더니 이 밑에 있는 애가 붙어버렸어요. 410.96이죠. 그리고 얘는 얼마냐 그럼 410.64죠. 그러면 요게 이제 원래 이제 4월에 이제 인원들이 발표되면은 제가 볼 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면은 한 2배수 정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생기부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런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불이 거의 다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과마다 틀릴 것 같아요. 과마다 틀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죠. 이렇게 이제 수능 자체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애가 과탐 1, 2를 선택함에 따라 가지고 합불이 불합격되고 합격되고 하는 차이가 나버리죠.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국어도 선택 과목이 생깁니다. 화작, 언어 매체가 선택 과목으로 되죠. 수학에도 확률 통계, 미분, 미적분하고 기하가 선택 과목이 되죠. 그러면 이게 선택 과목에 따라 춤을 추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이제 변별력을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동안 상당히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변별력이 없는데 자기들 뽑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든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둘 사이에 보면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그 결과값이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어머님들이 대학 갈 때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들한테 바로 여기 문제가 많아, 수능이 문제가 많아, 그 수능을 또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학종이 문제가 많아, 바꿔 해가지고 이게 바꾸는 식으로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걸 좀 잘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될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중학교 수준에서 그러면 너무 어렵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가셔가지고 배워야 될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와서 배워야 될 과목인데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구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받으면은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 결정이 나죠. 이게 내신이라고 그러죠. 내신.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시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죠? 정시가 있다 그랬죠. 수시로 가려고 그러면 60%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학생부라고 그랬죠. 학생부. 그러니까 60%로 들어가는데 학생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신값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성적을 받으면 고1 때 성적을 받으면은 자동스럽게 뭐냐 하면 여기서 탈락하면 정시로 가게 되는데요. 학종이 의미 있는 등급이 4%인 1등급과 그 다음에 뭐냐 하면 7%인 2등급 요 사이고 그 다음에 좀 있다 그러면 3등급 요 사이죠. 그러니까 한 80% 애들이 뭐로 가냐 하면 정시로 이제 많이 이 수능 과목으로 많이 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중학교 수준에서 뭐냐 그러면 입시가 언제 끝난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 60%는 끝난다. 그러니까 학종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은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어느 학교냐도 되게 중요하죠. 전국 자사고인지 아니면 외고인지.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에서 뭐냐 하면 여기에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때 성적을 진짜 잘 맞을 수 있는 곳이 어디고 자기의 핏이 맞는 것이 어딘지를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1, 2, 3학년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 나의 입시의 절반은 60%는 언제 끝난다? 고1 때 끝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고1 때 보면 내가 이 과목을 잘 받으면 학종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못 받으면 나는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수능이 보면 좀 이따 보면 명문대수록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맞냐? 첫 번째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이고, 이 과목들이 뭐가 나온지를 잘 알아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가 지금 올해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되고, 메이저 의대가 418명쯤 되죠. 올해 정시 입결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과 가실 분 있고 문과 가실 분 있잖아요. 그죠? 2% 정도의 어떤 성적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이과는 그냥 점수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러면 이과의 점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수학이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과학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정시 요즘 더 중요한 게 뭐죠? 그죠? 국어죠. 국어 점수가 애들 아까 당나가 갈라버렸죠. 서울대 의대도. 그러다 보니까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러니까 명확한데 수능을 보면 되게 명확합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과에서 와서 한번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최고 이제 컷이 높았던 학교가 어디냐 하면 농경제학과, 그 다음에 이의가 어류학과죠. 경제학과 어디 갔어? 경제학과 수능 만점 중에 제일 많이 가는 경제학과 어디? 여기 있네. 여기. 그죠? 근데 이거 뭘 뜻하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입시 지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외고 친구들이 경제학과 진로였으면 다 합격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입시도 어떠냐 하면, 이과 가는 애들은 재수 당연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수 그것도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N수생 제조 공장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부터 시작이 계속 의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옵니까? 또 약대가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속 이 판에 따라 가지고 이 메뉴판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메뉴 찾아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짜집니다. 지금 경제학과가 좋을까요? 경영학과가 좋을까요, 어머니?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는 경제학과가 요즘 탑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의대 가는 거랑 비슷한데, 경제학과 가면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행정고시 재경직 치는데 되게 유리하죠. 그 다음에 또 뭐에 되게 유리합니까? 그죠. 한국은행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페이퍼 적는 것도 유리하고, 어딥니까? 로스쿨 가는데도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부가 이제 거의 최상위 학과로 떠올랐죠.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어떤 하면 트렌드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됐다? 그럼 옛날 같으면 재수했습니다. 서울대 경제경영학과 가려고. 근데 요즘 애들이 뭐냐 하면 어차피 나와봤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안전빵으로부터 여기 학점을 잘 맞아서 로스쿨 가기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과는 의외로 재수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많이 주저합니다. 여기 그래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느 학교일까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연세대에 있으면서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럼 안 되면 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하고 완전 틀립니다. 여기 이과하고 틀리죠.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의 입시 패턴이 완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요즘 최근에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예측이 됩니다. 어머님들 자제분이 중학교 1, 2, 3학년들이 어떻게 재수를 할지 삼수를 할지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입시 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또 분위기도 받으니까 어떻게 이제 짜질지가 이제 보이죠. 그걸 이제 좀 예측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란 말이야? 이런 말을 하시겠죠. 그 어느 고등학교 가면 유리할까요? 그럼 이제 어느 고등학교 가면 유리할까? 이걸 따져보면 이제 이게 보면 되죠. 이제 어디 보냐 그러면 학교 간 학교의 유형을 이렇게 쭉 보면 되죠. 학교의 유형을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시로 갔는지 수시 중에서도 직윤으로 갔는지 일반으로 갔는지 쭉 따져보면 대충 표본이 나오죠. 표본이 나오는데, 유의미한 표본은 뭐냐 그러면 영재학교죠. 영재학교가 제일 많이 늘었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65명인데 308명이 되죠. 많이 늘었고, 여기 보면 서울대가 어디에다가 많은 애들 뽑고 유리하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면 유리한지를 좀 따져보는 테이블로 삼으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의대를 가는데 영재학교 가는 게 중학교 입장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영재학교는 보면 락이 많이 걸려 있죠. 락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의대만 포기한다면 모든 전형에서 시대, 한의대, 뭐 약대도 좋죠. 약대도 영재학교 나와서 약대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영재학교 나오면 의대 가는 것 빼고는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의대를 꼭 가겠다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영재학교는 좋은 수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대에도 보면 영재학교를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과거도 그렇고.
공대를 가면 땡큐죠. 그래서 서울대 가기는 되게 유리하다. 그런데 과에 따라 조합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어고도 가만히 따져보면은 상경계 가는 거는 좀 불리합니다. 상경계 가는 건 좀 불리하죠. 학교의 어떤 티오에 따라 가니까 한 3명 정도밖에 안 주니까 만약 일반고 가서 상경계 가는 게 되게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재국어처럼 뭐냐 그러면 외국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어 값이 높기 때문에 인문대 간다든지 할 때는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합을 잘 맞춰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 자사고는 이제 이 과거 영재고하고 외국어하고 다르게 이제 의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의대가 계속 뭐 살아있을지 아닐지를 해마다 이렇게 테스팅 해보면서 아, 전국 자사고 이과 가는 게 의대 가는 게 유리할까? 요걸 따져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해가리를 하기 때문에 좀 해마다 이제 테스팅을 좀 잘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직윤이 뭐냐 하면 얘들 빼버리고 특목고 빼버리고 이제 많이 배정을 해준 거죠. 작년에 572명인데 원래 643명까지 늘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전형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서류 내고 면접부터가 얘들하고 면접하고 한 판 붙는 거죠. 똑같이 특목고랑 588명인데 얼마가 되냐 그러면 492명이죠. 그 서울대는 알았는 것 같아요. 뭘 알았냐 그러면 얘들이 일반고들이 학업 역량이 많이 떨어진 줄 알고 여기 보면 시트를 많이 배정해 준 것 같아요. 주균에. 그런데도 보면 여기서 일반 전형에서 많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일반고도 일반고 나름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죠. 어느 일반고 가는 게 되게 유리하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